자,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69불인데 제가 나중에 암호화폐 시간 때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한꺼번에 위로 쏘면서 CME 갭을 채웠습니다. 갑자기 지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CME 갭이 메꿔지는 가운데 XRP는 30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루머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리플사의 파트너라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리플사의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된 그런 부분이고, 리플사의 마잔 델라틴 씨는 리플사의 고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센텐더 뱅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넷 상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문서가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떠돌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센텐더 뱅크와 함께 실시간 국제 지불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송금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국제 지불 및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넷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지불을 시작할 것인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미국에서 멕시코,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확장함으로써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언급된 지역이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송금로가 뚫려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송금로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은행이 리플넷에 본격적으로 가입을 하고 해서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XRP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아닙니다. 이 문서의 출처가 어딘지 아직까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고 일단은 기다려야겠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당장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리플사의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XRP 가격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플사로서는 엄청난 쾌거를 거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인 미스터비 XRP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유를 하고 있는 특허 중에 XRP가 그리고 리플사가 언급된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과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기다리면 되겠죠.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기를 바라봅니다. 리플사의 가치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XRP도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비자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에서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유럽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자가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코인베이스 직불카드에 넣어가지고 모든 비자를 받아주는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은 이런 서비스가 나올 때 XRP만 쏙 빼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XRP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비자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관련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리플사나 R3 등과 함께 일했었던 경력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대형 업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 업체들은 항상 리플사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나오게 되고 있는데, 리플사의 기술이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XRP 커뮤니티 멤버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에 업홀드라고 있습니다. XRP를 굉장히 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금과 은을 XRP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토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단위로도 구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화면은 25개 XRP 어치의 은을 구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25개 어치의 금을 또 구매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아직 이렇게 자산 토큰화의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XRP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자산들을 손쉽게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다는 거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됐는데요. 물론 XRP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들을 활용해가지고 금이나 은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거래 처리 속도도 빠르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동성을 XRP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모든 자산들을 이렇게 교류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XRP가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나오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이겠죠. XRP 유동성이 정말 전 세계에서 풍부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XRP 관련된 분석들 몇 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명 분석가 XRP 몇 달러로 70센트 전망. 자, 그 분석가가 누군가 보아하니 최근에 정확하게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성공시키면서 주목받고 있는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리플 가격, XRP 가격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현재 30센트보다 높은 130% 높은 70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석 차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람인데, 자, 이렇게 자신의 분석을 이렇게 올리면서 나는 분석을 올렸으니까 나를 싫어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XRP를 증오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분석을 해봤을 때 XRP는 70센트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을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데 과연 XRP 가격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제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잭이라는 사람 역시 차트 분석을 통해서 XRP 토큰 단기 상승 목표가 현재의 가격보다 약 16% 오른 33센트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네요. 자, 그 외에 코인필드의 CEO, 지금 현재 솔로제닉 이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죠. 밥 라스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IPO를 추진하게 된다면 XRP 가격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IPO를 시작하는 리플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XRP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로 중앙 집중식 구조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빵형 CNN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요. 왜 XRP가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좋은 투자처라고 대답을 했다가 제 빵형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또 소송 걸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IPO 후에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안 올라가면 또 소송 걸리겠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XRP가 며칠까지 얼마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번역이 나온 것 중에 약간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5년 내 아마존에 필적하는 기업이 될 것, 여기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최대 경쟁사가 된다. 예, 아니었죠. 저도 물론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책만 팔았어요. 온라인으로 책만 팔았는데 사업이 크게 되고 나니까 같은 사업 방식을 통해서 여러가지 물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리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XRP를 활용해서 국제 송금 분야를 먼저 섭렵한 후에 마치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마존의 최대 경쟁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잠깐 동안 또 짚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XRP의 많은 매도로 비난에 직면했었던 제드 맥케일럽이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XRP를 꾸준히 시장에 매도했지만은
XRP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XRP 팔아 제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매도하는 XRP 물량이 내가 지금까지 매도한 물량보다 훨씬 많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XRP 매도에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지 이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다. 나는 처음부터 투명하고 꾸준히 XRP를 매도해왔다. 나 자신의 투자 결정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보자면은 나는 리플사를 조지기 위해서 XRP 생태계를 깨부시기 위해서 XRP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단연간 암호화폐 시장을 관찰했을 때 나의 XRP 매도는 시장 질서를 흐리지 않았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사실 자기 거 자기가 내다 판다는데, 그리고 또 XRP 레저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XRP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그래도 웬만하면 좀 천천히 팔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간 카이나 반다이크 씨가 있었죠. 머니그램에 보드 멤버까지 앉혀놨더니 그거 다 걷어차고 나갔었던 그분인데요. 이번에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팀에 합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빵형이 축하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탠다드 차타드도 리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노드 건너 이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 좋게 리플사를 떠난 건 아닌 것 같죠.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소식들,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 분석 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와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광고주를 클릭해 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채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귀찮더라도 이렇게 부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운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